대장동 배임 의혹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검사장들이 각각 형사 고발되는가 하면 검찰 고위직 인사 조치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 함께 백인성 법조 전문기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지금 서로 고발전 있다고 하는데 이거 내용 뭡니까? 네, 앞서 검찰이 대장동 배임 사건 1심 선고 후에 항소를 하지 않았죠. 네. 이 때문에 피고인들의 무죄 부분이 확정이 돼서 추징이 선고된 400억 원 이상의 돈은 사실상 환수가 어려워졌습니다. 이를 두고 성남시가 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을 상대로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성남시는 고발장에서 이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아 성남 시민에게 돌아갈 돈의 환수 노력이 좌절이 됐고, 만약에 법무부의 개입이 있었다면 검찰청법상 지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항소 포기 압박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였는데요. 이에 맞서서 민주당 고발도 있었습니다. 지난 10일에 전국의 일선 검사장 18명이 검찰 내부망에 항소 포기의 구체적 경위와 법리적 이유를 설명해달라.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이게 공무원에게 금지된 집단 행동이라며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선 성남시가 고발한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성남시 입장에서는 검찰이 이렇게 항소를 포기한 거 이거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지금 자기들은 보고 있는데 이거 법조계에서는 이 사안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애초에 이 항소에 대해서 신중 검토 의견을 여러 차례 밝혔다. 이건 확인이 됐죠. 네. 이게 실제로 검사들의 구체적인 직무 집행을 위법하게 방해했냐. 이게 핵심인데요.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이 사람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이 됩니다. 공무원인 장관이 차관을 통해서 총장 대행에게 미항소라는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고 순차적으로 검사들에게 항소를 하지 못하게 했다는 의혹인데, 사실이라면 외형적으로는 직무 집행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당한 권한 행사다. 수사의 대상이라는 주장이 상당하고요. 반면에 어느 정도 근거를 갖춘 재량 판단 이유로 의견을 제시한 거라면 이런 행위 자체를 처벌하기는 어렵다. 이런 반론이 맞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검찰이 항소 포기가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검토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뭡니까? 이 검사징계법 얘기인데요. 네. 우선 검사가 사직을 하려면은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에 징계 사유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해임이나 면직, 정직에 중징계 사유가 있으면은 이 사표 수리가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표 수리가 됐단 말이죠. 이 때문에 이분들은 수리 시점에 직권남용 등으로 이미 경찰 고발이 된 상황이었는데,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대검찰청에서 이분들의 사표, 그러니까 퇴직 시점에 항소 포기가 중징계 사유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걸로 볼 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네. 물론 형사 책임을 따지는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당인 민주당 검사들 고발했죠. 이건 뭡니까?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검사장들이 검찰 내부망에 이 항소 포기 관련해서 경위를 설명해달라. 이런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네. 이게 이른바 집단 항명, 법상 금지된 공무원의 집단 행위라는 주장입니다. 현행법상 공무원은요, 이 노동운동이나 그 밖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사장들의 이 게시한 행위가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냐, 이게 핵심인 것이고요. 대법원들은 모든 행위를 여기 해당된다고 보진 않고요. 공익에 반한 목적으로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온 행위, 이런 부분이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과거에 교사들이 청와대 홈페이지 등에 집단적으로 정권 퇴진을 요구한 선언문을 올렸다가 형사처벌된 사례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검사장들의 글은 이 항소 포기의 경위를 설명해달라. 이런 글이라서 이걸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거나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가진 행위로 단정할 수 있을지는 좀 논쟁적인 부분입니다. 그럼 다소 미지수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사안이다라고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검찰 내부에서 이런 부분은 지금 징계 사유가 되는 겁니까? 사실 글을 게시했다고 징계하기는 좀 쉽지 않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네. 왜냐하면 대법원 판례가 이미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서울 동부지검장을 맡고 있는 임은정 검사 판례입니다. 앞서 임 검사장은 2012년에 공판검사로 근무를 하면서 재심 사건에서 백지 구형을 지시한 수뇌부 지시를 따르지 않고 무죄 구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2%의 글을 올렸는데요.
검찰 수뇌부는 이와 관련해 정직 4개월의 중징계를 했습니다. 검찰 조직 내부의 혼란을 초래했다, 이런 이유였는데요. 하지만 법원에선 징계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프로스는 이 검찰 구성원 내부, 여기에서의 자유로운 의사소통 수단이고 또 의견의 공표를 징계한 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다. 그래서 경위나 표현 등을 엄격하게 심리를 해야 되는데 살펴보면 징계할 만한 행위가 아니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법무부가 검사장을 평검사로 발령하겠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것은 징계에 해당되지 않나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검찰청법에 나와 있는데요.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 그리고 검사 이렇게 두 종류로만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검사장을 평검사로 발령내는 거는 이 검사 카테고리 안에서의 이동, 그러니까 법률상 강등이라는 징계 처분이 아니라 이 카테고리 안에서의 재량에 속하는 전보 처분이라는 겁니다. 대법원 판례도 같은 입장인데요. 2007년에 실제로 검사장에서 평검사 발령이 있었습니다. 이때 대법원이 동일 직급 내에서의 보직 변경일 뿐이고 하위 직급에 임명하는 강임은 아니다. 그래서 전보가 정당하다고 봤는데요. 네. 다만 전보의 경우에도 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무리한 전보라면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집행도 정지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인성 법조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